네, 3월 1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 사태 파문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등의 설명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밤에는 또 그 집회 나가셔야 하고 오전에는 또 국회 상임위 회의 준비도 하셔야 되고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역시 그 내란 속의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게 날이냐 시간이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특히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거 일부러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원님, 어제 현장에서 확인된 법원 검찰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경우에 혹시나 법원과 검찰이 짜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분노와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 답변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법원은 그야말로 어떤 조직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1심 판사들의 1심 그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검찰은 위헌을 핑계대면서 일부러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했던 걸로 보여진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일단 어제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주요 발언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한구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원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서 이제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신 이제 다른 세 건의 이제 즉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그 후에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하면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즉시 항고 기한은 7일이다. 그리고 7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의원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이 석방 당일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법원 검찰이 할 거다, 즉시 항고를. 그런데 포기해 버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했었는데 여전히 기일은 남아있다. 내일까지다. 14일 금요일까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된다라는 게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네. 또 그 과거에 한 3건 정도 확인된 것만 3건 정도 즉시 항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2건이 항고심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MBC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2018년 행정처장 저번에 얘기가 맞는 거죠. 사법연수원 동기되는 분인데 워낙 의원님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기일 뿐이다. 워낙 그 실력이 뛰어나서 그 뭐 살아있는 판례집이다. 젊은 시절부터 그런 별명을 달고 살았던 분인데 천대엽 행정처장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의 그 지적이 맞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주요 발언 가운데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재판부가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뭐 논란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그리고 그 법원 행정처에서 보기에도 지금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71년 만에 우리 법원이 구속 취소 형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고, 그리고 나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자유인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일로 얘기하고 새롭게 판단이 필요하다.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 뭐 검토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사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법률 규정상으로도 잘못됐고 네.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으로도 잘못됐고 예. 그리고 본인이 쓴 책자 그러니까요. 현 정권의 법제처장 이완규 그분이 쓴 책자에 가더라도 네. 시간 계산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예. 이건 잘못된 건 분명하고 예. 다만 예. 그 판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 존중받아야 한다. 네. 1심 판결이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행정처장이 하는 바람에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설왕설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였냐면 네.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을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서 예. 의문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심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 차원에서 사회적 안정성 차원에서 네. 그러나 내가 봐도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해서 네. 항고를 해서 예. 그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이 뭔가 뭐 전체적인 의사로 뭐 합의를 해서 일부러 풀어준 거 아니냐는 의심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 1심 법원의 결정이 틀린 것으로 보인다는 속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즉시 항고를 하면 되는데 네. 특히 1심 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더라도 결정문을 보더라도 네.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뭔가 선례 예. 대법원 판례 지침이 없으니 예. 이건 조금 이런 문제를 끝까지 안고 갈 수는 없어서 네. 석방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예. 대법원의 판례가 필요하니까 예. 검찰 너희들이 즉시 항고를 해서 좀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달라고 분명히 결정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네. 설명 자료에도 예. 그렇고. 예. 그런데 검찰이 그걸 안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1심 판사의 결정 자체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착오에 불과한 것 같다. 이렇게. 라는 설명이라는 예. 것인데요.